안녕하세요. 저는 윤경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살이 되었네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30년 넘게 초등학교 영양사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평범한 할머니였거든요. 지금은 믿기지 않겠지만 3년 전만 해도 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것조차 서툴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매주 유튜브에 요리 영상을 올리고 구독자가 2만 명이나 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년퇴직 후에는 한동안 무료함이 저를 괴롭혔어요.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한 급식을 만들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허전하더라고요. 국민연금 85만 원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 것 같은 허무함이었어요. 남편은 이미 5년 전에 먼저 은퇴해서 등산과 바둑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자식들은 모두 독립해 제각각 바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던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큰딸 가족이 맞벌이를 하는데 학교가 문을 닫으니 손주 민준이와 소연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죠. 그렇게 두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었지만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니 무언가 의미 있는 활동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요리를 함께 하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손주 민준이는 그때 11살이었어요. 호기심 많고 영리한 아이였죠. 소연이는 9살로 언니 오빠 따라하기를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김치찌개, 잡채 같은 기본 요리부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직접 재료를 씻고 썰고 볶는 과정을 배우면서 요리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특히 민준이는 요리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엄마 아빠에게 보여주는 걸 좋아했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불쑥 제안했어요. 할머니 유튜브 해보는 건 어때요? 할머니 요리는 정말 맛있는데 유튜브에 올리면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저 아이의 농담으로 넘겼죠. 할머니가 어떻게 유튜브를 해? 나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도 어색한데. 그러자 민준이가 말했어요. 요즘은 할머니처럼 옛날 요리 알려주는 유튜브가 인기 많아요. 저랑 소연이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이의 열정에 못 이겨 용기를 내봤어요. 첫 영상 주제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할머니표 김치찌개였죠. 촬영은 민준이의 스마트폰으로 했는데 처음이라 너무 어색했어요. 카메라를 의식하니 평소에 자연스럽게 하던 요리도 손이 덜덜 떨리고 말도 더듬더듬 나오더라고요. 재료 소개할 때 한 번, 양념 넣을 때 한 번, 끓일 때 한 번. 무려 15번을 다시 찍었어요. 3시간이 넘게 걸렸죠. 편집은 더 큰 난관이었어요. 평생 컴퓨터와는 거리가 멀었던 제가 갑자기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배워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민준이가 기본적인 걸 알려줬지만 제가 혼자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첫 영상은 민준이가 대부분 편집했고 결국 10분짜리 영상이 나왔어요. 화질도 좋지 않고 소리도 울려서 듣기 힘들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소중한 첫 도전이었죠. 채널 이름은 오래 고민 끝에 할머니의 정성 레시피로 정했어요. 영상 올리는 법도 민준이가 알려줬고 설레는 마음으로 첫 영상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냉정했어요. 첫날 조회수가 고작 12회. 그것도 대부분 우리 가족이 본 거였죠. 댓글도 딸과 사위 아들이 응원하는 글 3개뿐이었어요. 속으로는 역시 안 되는구나 싶었지만 민준이 앞에서는 실망한 내색을 안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주 한 편씩 영상을 올렸어요. 두 번째는 할머니표 감자전, 세 번째는 고등학교 급식실 떡볶이 같은 소소한 요리들이었죠. 한 달이 지나자 구독자가 30명이 되었어요. 모르는 분들이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구독자 수가 10명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영상을 올렸지만 구독자는 100명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고 수익은 한 푼도 없었죠. 남편은 처음에 제 유튜브 활동을 못마땅해 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 하면 뭐해? 시간 낭비 아니야? 하면서요. 저도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하지만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요리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기에 계속했어요. 전환점은 우연히 찾아왔어요. 어느 날 제가 어릴 적 어머니께 배웠던 꽁보리밥과 된장찌개를 만들었는데 민준이와 소연이가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담았거든요. 두 아이가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라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진솔하게 담겼죠. 그런데 이 영상이 갑자기 퍼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5만을 넘었고 구독자가 500명에서 1000명으로 순식간에 늘어났어요.
댓글을 보니 많은 분들이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가 생각난다. 요즘 아이들이 이런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같은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요리 방법이 아니라 정성과 추억이 담긴 가정식이었다는 걸요. 그 후로 콘셉트를 7080 추억의 가정식으로 바꿨어요. 제가 20대, 30대 때 가족을 위해 만들었던 요리들, 학교 급식실에서 아이들에게 인기 있었던 메뉴들, 그리고 제 어머니에게서 배운 시골 음식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죠. 손주들이 처음 먹어보는 음식도 많았는데 그 반응이 또 하나의 재미있는 콘텐츠가 되었어요. 영상 촬영과 편집 기술도 조금씩 늘었어요. 처음에는 민준이에게 의존했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다시 가게 되면서 제가 직접 해야 했거든요. 유튜브에서 영상 편집 방법을 검색해 하나씩 배웠어요. 처음에는 마우스 클릭 한 번 해도 긴장했는데 이제는 간단한 자막도 넣고 영상 효과도 줄 수 있게 되었답니다. 62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니 다른 디지털 기기들도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구독자가 5,000명을 넘으면서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수익이 발생했어요. 첫 달에 17만 원이 들어왔을 때의 그 기쁨이란. 제가 번 돈은 아니지만 30년 영양사 생활에서도 느끼지 못한 성취감이었어요. 남편도 처음으로 제 일을 진지하게 보기 시작했죠. 당신 인기 많네? 하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더라고요. 유튜브 알고리즘과 SEO라는 것도 공부했어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었지만 채널 성장을 위해선 필요하다고 해서 열심히 배웠죠. 썸네일 만드는 법, 제목 짓는 요령, 해시태그 다는 방법까지. 저도 모르게 디지털 마케팅을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큰아들이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는데 주말마다 와서 도움을 줬어요. 어머니가 저보다 열심히 공부하시네요 라며 놀라더라고요. 지난해부터는 구독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1만 명을 넘었고 지금은 2만 명이 되었네요. 월 광고 수익도 70만 원 정도로 안정적이 되었고 가끔 식품회사나 주방용품 업체에서 협찬 제안도 받아 한 달에 추가로 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어요. 국민연금 85만 원과 합하면 월 175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는 자부심이에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지난 추석 때였어요. 한 시청자분이 댓글로 할머니 영상 보고 어머니가 해주시던 송편을 만들어 봤어요.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같은 맛이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제가 단순히 요리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추억과 그리움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요즘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알리는 데 더 집중하고 있어요. 특히 지역별 향토 음식이나 절기 음식 같은 것들이요. 얼마 전에는 제 고향인 전라남도 구례의 산나물 요리를 소개했는데 서울이나 경기도에 사는 분들이 그런 나물을 처음 본다며 신기해하셨어요.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 음식 문화를 기록하고 알리는 일도 제 채널의 중요한 사명이 되었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자신감이에요. 예전에는 은퇴 후 사회에서 잊혀진 사람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댓글에 답변하고 다음 영상 주제를 고민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는 거죠.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손주들도 많이 컸어요. 민준이는 이제 14살이 되어 중학생이 되었고 소연이는 12살이 되었어요. 두 아이 모두 요리에 관심이 많아져서 가끔 특별편으로 손주와 함께하는 요리교실도 진행해요. 이 채널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고 언젠가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다시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예기치 않게 찾아온 이 새로운 직업은 제 인생의 이막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62의 나이에 유튜버가 되어 전국의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다니 아직도 가끔은 꿈만 같아요. 처음에는 그저 손주와 함께하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답니다. 앞으로의 꿈이요?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해서 유튜브에서 주는 실버 버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요리책도 내고 싶어요. 할머니의 정성 레시피라는 이름으로요. 그 책에는 요리법뿐만 아니라 각 음식에 얽힌 제 인생 이야기도 담고 싶어요. 어쩌면 그게 제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요리는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든 음식을 통해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추억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요?
앞으로도 정성 가득한 레시피로 여러분의 식탁에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제 제 삶으로 증명하고 있답니다.